고관절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계단 걷기를 하면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짠, 333 계단 걷기. 좀 전에 333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고관절 질환은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 걷기를 할 때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명 333. 네. 일주일에 3일, 또 하루에 3번, 또 횟수에 3계층을 올라가는 방법을 333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올바른 계단 걷기를 하셔서 그렇게 계단을 오르시게 되면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고관절 질환을 예방하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끝으로 저희가 알아볼 게 이제 노년층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관절 질환인 무릎 관절염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짠. 몸을 약간 돌려서 계단 오르기가 좋다고 되어 있네요. 네. 이제 무릎 관절염 그러면 75세 이상이면 누구나 앓는다 이렇게 흔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이죠. 무릎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마모가 와서 생기는 건데 심해지면 다리가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O자로 변형이 오고 걷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알고 계신 게 계단은 무조건 피해라 이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은 계단을 잘 이용하면 괴로운 것도 통증도 덜하고 관절염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요. 네. 계단 걷기의 특징이 평지 걷는 거에 비해서 차이가 무릎이 구부러진 각도가 좀 더 많고 반복된 자세로 계속 걷는 거. 그다음에는 무릎 앞에 있는 슬개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게 도로래 역할을 하는데 계단을 걸으면 여기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근력 운동이 많이 될수록 여기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계단을 걸으면 잘못하면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염도 심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몸을 옆으로 돌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무릎 구부러지는 각도를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소리라서 네. 한 곳만 지속해서 마모되는 게 아니고 네. 두 번째는 슬개골의 위치를 무릎을 살짝 굽힌 대로 굽히면 이 슬개골이 가장 체중 전달이 많이 되는 위치에서 체중 부하가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무릎을 편 상태로 디디면 내려갈 때 특히 그렇게 되는 건데 무릎이 더 아프게 되죠. 그래서 계단 내려가는 것이 더 힘들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네.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무릎 관절염에는 몸을 약간 돌려서 계단을 오르세요라고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생님? 이제 계단 올라가면 보통 그냥 이렇게 지금 오르잖아요. 그러면 계단의 높이에 따라서 내가 조절할 여지가 없어요. 똑같은 각도로 그냥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특정 부위에 자극이 가는데 무릎을 살짝 돌리고 이렇게 하면 무릎 구부러지는 각도를 제가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틀어서? 예, 틀어서. 가령 조금 더 굽히겠다 그러면 밑에를 굽히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딛는 순간에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슬개골이 대퇴골의 관절면에 편안하게 앉히면서 되기 때문에 무릎 앞쪽 시린분들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생활에서는 계단 참 한참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쪽 갈 때는 몸을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죠. 그럼 여러 각도로 이제 여러 움직일 각도로 수 있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걷는 것도 좀 덜 지루하고 무릎 아픈 것도 나아지니까 무릎이 좀 편치 않은 분들은 몸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물론 아까 안 쌤이 얘기해 주신 그런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51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볼까요? 계단 걷기 운동이 좋은 건 이미 알고 있지만 비만인 저는 숨이 너무 차서 계단 걷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네. 숨이 찬데도 계단 걷기 체중이 좀 나가시는 체중이 분인데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질문의 포인트가 체중이 나간다. 네. 그런데 숨이 그러면 숨이 차고 그런데 계단 걷기를 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사실은 답은 하시는 게 좋은데 같이 하셔야 됩니다. 계단 걷기만 하면 안 되고 우선 체중 조절을 위한 식이요법을 같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체중 조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산소 운동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할 수 있는 뭐 미니스쿼트라든가 근력 키우기 운동을 하면서 식이요법을 하고 체중을 한편으로는 줄이면서
부담이 되지 않는 평지 운동 맨손 체조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계단 운동을 점진적으로 함께 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요. 저는 무릎 연골이 살짝 찢어진 환자인데요. 단독주택이라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계단을 걸어도 될까요? 하셨네요. 엘리베이터가 없을 경우. 네, 저렇게 지금 포인트가 계단을 걷긴 걸어야 되는데 네. 무릎 연골이. 연골판이 찢어졌다고 예. 그러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저렇게 설명을 들으면 대부분은 실제로는 찢어진 것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 흰머리 생기듯이 부분적으로 약해진 부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무릎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걷는 게 좋아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몸을 돌려서 걷는 방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 그 올라가는 거는 진짜 잘 배웠는데 음.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그렇죠.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로 갔거든요. 그 내려가는 거는 또 하중이 실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임영웅 씨가 그런 저도, 노래 했잖아요. 예, 예.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내려갈 아. 때는 위험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 예, 저희는. 예. 맞아요. 계단을 이제 올라갔으면 이제 또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야죠. 이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무릎에도 또 이렇게 뭐 좀 그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계단 내려가기 이거 정말 뭐 해도 괜찮은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간다는 선입견 때문에 계단 내려가기를 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아주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단을 내려가는 게 좋지만 그 정도가 아닌 가벼운 경우에는 오히려 계단 내려가기를 동작을 잘 조절해서 무릎을 튼튼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바르게 계단 내려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우리가 계단을 또 어떻게 그래. 내려왔는지 한번 보면서 이동해서 한번 선생님 해볼까요? 진단도 볼까요? 받아보고 교정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계단 네. 내려가기. 아까 이제 평지 한번 걷기와 계단 올라가기 배웠는데 이번엔 계단 자, 그러면 계단을 내려가기. 평소에 내려오는 방법대로 네.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일단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간 다음에 일단 올라가셨고요. 네. 자, 바쁘게 내려오신다. 네. 네. 신동신 아나운서님은 네. 무릎에 순간적인 부하가, 그러니까 발을 디딜 때 무릎에 순간적으로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또 근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볼까 한번 쏴보세요. 어떻게 쏜다는 거예요? 둘, 셋. 아병.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이지현 씨는요? 조금 닿습니다. 굉장히 의외입니다. 네. 좀 나아요? 예, 제가 보는 거는 어디냐면 무릎이에요. 아, 무릎을 보시는 거구나. 발바닥을 보시는 게 무릎이 아니고. 조금 굴곡됐다 다시 펴지는 건 충격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네네. 좀 있었고 네. 덜해요? 그런 경우가 좀 덜했고요. 가뿐하거든요, 저의 남산이죠. 발걸음이. 사실 방송으로 벌처럼 쏴요. 보는 거 나비처럼 다 날아서. 필요 없고 네. 실제 생활에서 네. 실제 생활에서 바쁘니까 두 개 세 개씩 막 건너뛰어요. 근데 얌전히 봐요. 어머. 그렇죠. 이럴 경우도 대부분 많죠. 다 이런 식이죠. 막 네. 급하니까 막 이렇게 그냥 맞아, 맞아. 터덜터덜. 응. 그러니까 무릎 충격이 제일 많을 것 그렇죠. 우리가 계단을 평소에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무릎이 그래도 살아남는 거지. 네. 이게 매번 많이- 그렇게 지내면 그렇죠. 이동을. 시간이 길다면은 그 무릎에 큰 무리가 갑니다. 아. 네. 그러면 선생님은 자, 어떤 방식으로 자,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계단 내려가기에서 무릎이 다치는 가장 중요한 동작이 있는데 네. 먼저 그 시범을 보일게요. 네. 발을 앞으로 던진다. 체중 지지발 무릎을 순간으로 그러니까 네, 예. 여기가 다다다닥 하고 흔들리네요. 그렇죠. 던지고 하중을 덮고, 받으니까. 와. 던지고 덮고. 어. 예, 이 동작을 피하셔야 되고요. 아.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자세, 계단 네. 내려가기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추를 수직으로 세워주시는 게 좋고요. 네. 시선만 내립니다. 네. 계단을 관찰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발가락은 이 계단 바깥으로 내놓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계단 발- 밖으로 내놓는다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예. 네. 엄지발가락 마디 하나 정도를 계단 바깥으로 내놓는데요. 네. 이유는 발끝이 이 계단 방지턱에 걸리는 그 사고를 방지하기 방지하기 위해서 위해서. 많이 걸리거든요. 예. 네, 안전사고 크게 납니다. 다음에는 이제 발의 계단을 떠났을 때 발끝의 방향인데 네. 아래 계단 쪽으로 가능한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아래 계단의 그 높이, 그러니까 계단의 높이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 네. 미리 닿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발바닥이 수평 상태에서 내려가면 계단 높이만큼 몸이 떨어져야 되지만 네. 발끝이 하향되면은 하향된 조금만 높이를 제외한 나머지 발끝에서 계단까지의 높이가 요 내가 정도만. 내려갈 계단 예, 높이가 되는 그 정도만 거예요. 하면 되네요. 그래서 네, 무릎의 이렇게. 충격을 예.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딛는 방법인데요. 예. 딛는 방법은 한 번에 내려놓지 않고 앞꿈치, 뒤꿈치 순으로 정확하게 순서대로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앞꿈치를 먼저 내려놓는 이유는 네. 계단을 디딜 때 충격이 생기는데 이 충격을 발의 아치와 장단지 종아리 근육의 장력을 이용해서 네. 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무릎의 충격은 덜하다. 훨씬 감소하는 아. 거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발끝과 뒤꿈치가 계단에 딛는 순간에 속도를 조절하는 게 좋아요. 네. 빨리 안 내려가게. 네. 그 속도 조절은 근육을 통해서 합니다. 발끝이 내려가는 순간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이용하고요. 네. 뒤꿈치가 내려가는 순간에는 종아리 근육의 수축력을 이용해서 내려갑니다. 아. 자, 그러면 아주 통증 없이 충격 없이 부드럽게 착지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쪽 발로도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면요, 딱 한 발을 내리셨을 때 여기 지금 다리가 완전히 일자가 되시는 게 보이거든요. 와, 네. 그 탁 디디는 그 모습이 쫙 일자가 그렇죠. 되는 게 보여요. 아, 근데 라인이 그다음에 이제-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야. 그다음에 계단 내려갈 때는 계단 걷기 운동 덕분인 거예요? 맞습니다. 아. 팔에 추진력이 발생해요. 팔을 예. 흔들면. 예. 그래서 팔이 흔들어지는 정도를 그냥 허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흔들지 않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자, 그럼 동작을 다 이제 종합해서 내려가면은 네. 이제 요 동작이 되는 거죠. 아. 근데 내려올 때 앞꿈치가 또 이제 앞에 밑에 계단에 또 살짝 이렇게 걸치다가 넘어질 위험은 없을까요? 오히려 아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걸리는 게 더 넘어질 위험이 많고요. 네. 발끝이 나와 있으면은 그런 염려는 없는데 문제는 바닥에 미끄러운 신발을 신었거나 네. 아, 그렇죠. 굽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 계단이 젖었거나. 이 동작이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 운동화를 신고 운동할 때 하는 계단 내려오기 방법이에요. 네. 네. 자, 그럼 배운 대로 뭐 한 번씩. 한번 해보시죠. 이게 원래 그냥 몸이 가는 대로 갔는데 머리를 맞아요. 쓰려니까 이게 부조화가 못 생기네요. 같은 발 같은 봐. 손이고 막. 디디기가 뒤집고 네. 뒤져처럼 이제 뒤꿈치 내려놓고 정지화면은 다시 정지 뒤꿈치 화면을- 내려놓고 막상 하려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게. 그러니까요. 맞아. 이게. 자, 어떻습니까, 여기 왼발? 아, 좋습니다. 네? 네, 좋았나요? 좋아요. 네. 이게 아우, 굉장히 긴장돼. 의연하고 아름답게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충격 아, 없이. 근데 저는요, 선생님, 아까 처음에도 그랬지만, 이 충격을 제 나름대로는 습관이 들은 게 충격을 줄이려고 이렇게 뒤꿈치를 안 디디고 내려갔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것도 좋은 그러면 방법이에요. 부드럽게 내려갔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속도로 내려오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내려오시는 게 좋고 네. 빨리 내려올 때는 뒤꿈치가 안 닿는 앞꿈치의 거. 충격이 커지기 때문에 네. 지금 하시는 것처럼 뒤꿈치를 약간 들고 내려오시는 게 네, 좋아요. 그러면 그게 예, 그게 제 좋습니다. 무릎이 덜 네. 아프더라고요. 아. 충격이 많을 때는 네. 오히려 들어버립니다. 뒤꿈치를 들면 앞꿈치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무리가 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 충격을 요 아치와 네. 종아리에서 네. 이 다 충격을 견뎌요. 흡수한다는 네, 거예요. 근데 무릎은 그 별로 충격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단 내려오기가 제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종아리하고 대퇴, 음. 이 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네, 이 두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인 거죠. 그렇죠. 네, 없이 내려오고 근육 강화시키고. 네, 자, 마지막으로. 어이. 좋아요. 좋아졌어. 그죠? 네. 자, 과연. 오, 팔을 안 좋은 것 흔들고. 같은데. 아, 팔을 저 흥이 많아가지고. 그 상희 씨 약간 이렇게 걷는 거 알죠? 지금 이렇게. 머리를 그렇지. 예. 훨씬 좋아졌습니다. 오, 예. 네. 훨씬 야. 부드러워졌어요. 야, 이거 의식하면서 하니까 되네요. 이야.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계단 또 내려오는 방법도 저희가 또 이제 배워봤는데요. 뭐든 배워보고 해봐야 네, 돼요. 맞습니다. 일단 해봐야 돼요. 네, 일단 해봐야 몸이 돼요. 또 이게 그 완전히 체득할 때까지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하다 보면 뭐 점점 늘어나겠죠. 예, 예.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다시 한번 또 받아보겠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거꾸로 내려가는 건 좋은가요? 거꾸로 내려간다는 게 어떨까요? 선생님 어떨까요? 이제 평소에 안 쓰는 근육을 쓰는 면에서 거꾸로 내려가겠다. 이제 무릎 아프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이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 부상의 위험성이 높다는 부상.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이 내려가면서 물론 이제 어려운 경우에는 난간을 짚고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정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꼭 내려가야 되는데 앞으로 걷는 건 어렵다. 그러면은 난간을 짚고 뒤로 이렇게 걷는 건 좋은데, 운동 삼아서 하시면서 뒤로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어떤가요?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선생님? 예, 균형 잡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자칫하면 심각한 피부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중장년의 최대 피부 고민, 기미와 검버섯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어김없이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뒤로 내려온다, 거꾸로 내려온다는 게 이렇게 내려온다는 게.